2021년 6월 17일, 얼마 전 사망한 캐롤라인이라는 여성의 추모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금품을 노리고 들어온 강도에게 살해됐다는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죠. 졸지에 아내를 잃은 남편 바비스가 장모님을 껴안으며 흐느끼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아내를 살해한 죄로 체포됐죠. 2001년 7월 12일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캐롤라인은 8살이 되던 해에 가족들과 함께 알로니 소스 섬으로 이사했습니다. 스포라데스 제도의 세 번째 섬인 이곳은 폭이 좁고 긴 모양으로 대부분이 석화석이고 과실수를 포함한 여러 나무가 섬의 표면을 덮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자란 그녀는 영어, 필리핀어, 그리스어, 중국어를 할 줄 알았고 항상 성적도 상위권에 운동도 좋아해 다양한 스포츠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던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죠. 그런 그녀가 15살이 되던 해에 섬으로 놀러온 30살의 바비스라는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토목 기사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외국에서 조종사 훈련을 받은 뒤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기 위해 그리스로 돌아온 전도 유망한 남성이었습니다. 15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어간 둘은 캐롤라인이 성인이 되자 2019년 7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비스는 조용한 것을 선호했기에 그리스 글리카네라 외곽에 집을 마련했고 둘은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캐롤라인은 외동딸을 낳았고 길 잃은 불쌍한 강아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도 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성공한 잘생긴 남편, 아름다운 젊은 아내, 사랑스러운 딸과 귀여운 반려견. 그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드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할 것 같던 그들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2021년 5월 11일. 이날 새벽 6시 무렵 경찰은 불분명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속 흐느끼며 가족을 구해달라고 전화했던 남성은 바비스였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의 집 문을 열고 처음 마주한 것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길목의 사망해 있는 반려견이었습니다. 조심히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눈과 입에 덕트 테이프가 감겨 있는 바비스와 사망해 있는 캐롤라인을 발견했죠. 구속된 자세에서 전화기를 코끝으로 가져와 어렵게 신고했다는 바비스는 경찰에 의해 구출됐을 때 사망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생후 11개월 된 딸은 무사했지만 혹시 몰라 그와 함께 병원으로 갔고 안정을 되찾은 그는 경찰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전 4시 30분 무렵 복면을 쓴 3명의 무장강도가 지하 창문을 통해 침입해 반려견을 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침실에서 자고 있던 그와 캐롤라인을 총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1만 유로를 갖고 있으니 장소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사이 딸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강도에게 캐롤라인이 달려들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태권도 검은띠이기도 했던 그녀였지만 건장한 남성 3명을 상대하기는 어려웠고 곧 제압되고 말았죠. 그 뒤 강도의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베개로 그녀를 질식사시켰고 자기를 구속한 뒤 도주했다는 바비스의 주장. 강도들이 떠날 무렵 잠시 그는 기절했다 시간이 지난 뒤 깨어났고 물려있던 재갈을 겨우 벗겨 전화로 신고했던 것이 오전 6시였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그리스인들의 관심이 쏠렸고 많은 이들이 치안을 지적하며 지역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범인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이에게 30만 유로, 하나로 약 4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이 제시됐지만 그렇다 할 제보는 없었죠. 강도들이 조지아인이나 알바니아인 같다고 말했던 바비스의 증언 때문에 경찰은 국경 검문 단속을 강화했고 위조 여권으로 국경을 넘어 불가리아로 가려는 한 남성을 체포했지만 그가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범행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바비스의 집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 강도들은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카드가 제거된 시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는 분명 강도가 오전 4시 30분에 들어왔다고 했지만 실제로 메모리 카드가 제거된 시간은 오전 1시 20분으로 무려 3시간 넘게 차이난 것입니다.
1층에 있는 보안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3시간이 지난 뒤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이웃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들을 조사한 결과 그날 새벽에 누군가 바비스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길목을 지나는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해도 강도들이 차 없이 움직이지는 않았을 테니 도로를 찍고 있던 보안 카메라에는 남아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또한 바비스는 강도가 지하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증언했는데 확인 결과 창은 내부에서 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 캐롤라인은 강도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녀의 몸이나 손톱 같은 곳에 범인의 DNA가 남아있어야 했지만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딸과 남편 바비스의 DNA뿐이었습니다. 집 어디에서도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죠. 금품을 노린 강도가 만약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목격자를 없애기 위함인데 그들은 복면까지 써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캐롤라인을 살해했습니다. 아무리 캐롤라인이 태권도를 배웠고 그들에게 덤볐다고 해도 큰 상처 없이 그녀를 제압한 그들이 바비스는 그대로 두고 그녀만 살해한 뒤 떠났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강도는 없었고 모두 바비스의 자작극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하자 경찰은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했고 캐롤라인의 일기에서 그녀가 그와 최근 들어 사이가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기록한 일기 중 일부입니다. 나는 다시 바비스와 말다툼을 했다. 이번에는 많이. 내가 때리며 욕하자 그는 문을 부셨다. 그저 내가 원했던 것은 내가 일어났을 때 그가 잘 잤는지 묻는 것 뿐이었는데. 잠에서 깼는데 너무 힘이 없고 피곤해. 여동생에게 갈까 생각 중. 내가 계속 바비스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에게 좋지 않더라도 그를 떠날 수 없겠지. 다른 날의 일기. 꽤 많은 눈물과 꽤 많은 고함을 친 후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임신하기 전에는 헤어질 생각이었지만 임신한 뒤에는 딸이 부모 없이 자라지 않도록 그와 함께 지냈다고. 지인의 말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둘은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바비스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녀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 모임에 가는 것도 통제했고 요리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에 지친 그녀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떠날래. 정말로 그와 끝났어.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살해됐죠. 캐롤라인은 바비스와 헤어지려던 중 강도에 의해 살해된 것인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앞선 이상한 점들 때문에 석연치 않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당일 새벽에 둘이 서로 욕설 대화가 오간 문자가 남아있었지만 이에 대해 바비스는 그저 흔하게 일어나는 부부싸움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와 바비스의 핸드폰에서 그의 주장과 모순이 되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우선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에는 오전 4시에 강한 자극이 감지됐고 오전 4시 11분에 그녀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4시 30분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바비스의 주장과는 모순된 기록이었죠. 그리고 강도들이 떠난 뒤 바비스는 기절했다가 깨어나 오전 6시에 신고했는데 이 사이에 그의 핸드폰 만보기 어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그가 방 안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기록. 경찰은 캐롤라인의 추모식이 열린 그해 6월 17일에 추모장에서 그를 체포했고 신문 끝에 그가 범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녀가 유산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딸을 많이 괴롭혔고 이 때문에 종종 다투다가 끝내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의 자백. 하지만 지인들은 길 잃은 강아지도 사랑으로 대했던 그녀가 절대 그럴 리 없고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다며 바비스를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담당이 역시 유산 당시 슬퍼하긴 했지만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했죠. 왜 강도의 소행으로 꾸몄냐는 질문에 바비스는 11개월 된 딸이 부모 없이 자라기를 원치 않았다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나르시시즘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징후를 갖고 있다고 진찰하기도 했죠. 2022년 5월 16일 합동 배심원단은 그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캐롤라인 살인죄에 대해 종신형과 반려견을 살해한 죄로 징역 10년에 2만 유로의 벌금, 거기에 경찰 조사를 방해한 죄로 징역 1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마약 때문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바비스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이 밀매를 위해 헬리콥터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를 꼬드겼고, 돈에 혹한 그가 여러 불법적인 일을 벌이다 캐롤라인에게 들켰는데 그녀가 비난하자 신고할까 두려워한 갱단의 압박에 살해했다는 주장이었죠. 이와 같은 내용은 감옥에 있는 바비스가 그에게 보낸 편지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비스는 매주 여성 팬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고 있고, 그들은 그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진실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캐롤라인을 비난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바비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그가 언젠간 지옥에서 진정한 죗값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